자, 7시라는 시간이요. 이 방송 때가 참 애매한 시간이긴 애매한 시간입니다. 가정주부들은요, 딱 저녁 준비할 시간 될 거고요. 그리고 남편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상사분이 이제 퇴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거나 아니면 퇴근하는 아마 차 안이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혹시 남편분이요 전화 오셔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면 밥 먹고 들어와 이러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직장인들은요 뭐 당분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5회째인데요. 당분간 수요일 날 집에를 좀 일찍 들어갈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왜 그러냐 그러면 귀중한 손님이 오셔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참 좋지 않은 소식이 오늘 새벽 3시 17분에 들려왔죠. 북한에서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번째인데요. 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서 아직까지 축포를 쓰고 있으니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그게 학습 효과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늑대와 소년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딱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그냥 한번 시험해 봤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학습 효과로 인해서 오늘 글쎄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2512포인트 약보합으로 거래를 잘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가 1.11% 올랐어요. 781.72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다가 뉴스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또 12월 위기설 이러는데요. 정말 미워 죽겠어요. 자, 언제부터 이야기입니까? 8월 위기설, 9월 위기설 또 9월 되면 10월 위기설, 10월 되니까 11월 위기설 이제 이게 11월 말 다 돼가니까 또 12월 위기설, 1년 360일 맨 위기설만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개인 투자자는 이제 그만큼 또 위축되고 또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글쎄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종목을 이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요. 종목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많아야 2-3개 정도만 좀 보유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어쨌든 이게 해결이 되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꼭 김정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만해라. 정말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으네요. 자, 오늘은요, 5번째 시간 주식을 디자인하다. 그래요. 자, 인터벌 없이요. 바로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디자인이란 말. 그죠? 예, 제가 이번 타이틀은요, 주식 디자인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화점에 가면 그죠? 예, 백화점에 가면 의상인데요. 백화점에 가면 이제 이렇게 각 매장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DP를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하고 이제 딱 가다 보면 이제 그 아내분이 여보 저거 이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DP에는 의상 디자인 옷 디자인 자체가 그냥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가겠죠. 그런데 뭔가 다른, 그죠? 내가 생각했던 좀 특이한, 다른 사람이 입지 않는 특이한 어떤 디자인이 있으면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전에 없는, 흔하지 않은 그런 특이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라는 겁니다. 의상이나 이제 가전제품, 공업제품,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갤럭시가 이제 8 시리즈까지 나왔는데 1, 2, 3 쭉 나가면서 뭔가 다르죠. 기능도 다르지만 물론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 건축 따위, 그러니까 집도 이제 중요하죠. 요즘 아파트 이렇게 이제 모델하우스 가면요, 예전하고는 너무 달라요. 참 정말 어때요? 그렇죠? 실용적이죠. 그리고 실용적이죠. 그죠?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용적인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실용적이라는 것은 전에도 이제 계속 제가 1강부터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100번, 1000번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실용적이라는 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쓰기에 알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식하면서 HTS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조지표를 나한테 맞는 것을 혹은 서점에 가서 그와 비슷한 보조지표 활용법에 관련된 책자를 또 사서 공부하면서 무슨 매물제 타트다
오실레이트, 소나타 여러 가지 이제 놓고 보시는데 실제로 쓰기에 알맞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타이틀을 그래서 이렇게 진 거예요. 디자인은 의상이나 공업제품, 건축자의 실용적인 어떻게 목적을 가진 조형작품의 설계나 도안이다. 하나 이제 창조작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도 우리가 주식도 기존에 보던 그냥 보던 그 차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한 발 한 발 다가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번 그러면 2번 종목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는요. 자, 오늘은요. 어떤 내용을 가져가냐면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자,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종가 단순 50, 20, 60, 120을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시면 이제 거래량도 종가 단순 5, 20, 60, 12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뭘 원하는 거죠? 자, 거래량에서 5일선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논다는 것은요. 이 안에서 골든크로스를 찾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죠? 물론 좀 다르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해오면서 종가 가중이라든가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어떤 매수의 맥점, 포인트를 찾아내고 또 매도의 포인트를 찾아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제 가끔 보면요. 이 내용을 가지고 5일선, 21선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이렇게 저도 보면요.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면, 야, 저분 참 대단하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가끔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요, 좀 색다르게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상식은 다 버리셔야 된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상식, 절대 왜?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따보지 못했기 때문에 꼭 드립니다. 자, 주식은요, 뭐 하는 거예요? 투자죠. 투자는 뭐예요?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자, 다음 화면 가볼게요. 어떻게 제가 했냐면요. X포치고요. 이거 빼버리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일단은요. LG이노텍을 이쪽 부분만 우선 확대할게요. 이쪽 부분. 아셨죠? 이쪽 부분만 확대해서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또 여러분들께 새로운 기가 막힌 디자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다시 잡으세요. 이쪽 부분입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1강부터 이제 4강까지 오늘 5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종가 삼각 40선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40에 그리고 65, 그 다음에 108에 그리고 201선 이렇게 해놨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량은요, 다르죠. 얘는 종가 삼각이 되겠고요. 예, 종가 삼각 2평 되겠고요. 얘는요, 아래는 지수 2평에 이제 20선이다.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종가 단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래,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 그죠? 월, 화, 수, 목, 금이죠. 그죠? 5일 동안 종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종가를 계산해서, 그 계산해서 나누기 5 한 거예요. 그거를 이평선으로 나타낸 것이 종가 단순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면 20일은요? 20일은, 그러니까 20일이니까 20개죠. 캔들로 보면. 예, 20개의 캔들 종가를 가져다가 20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죠. 자, 여기 지금 종가 삼각 41선이라는 것은요. 캔들 개수로 따지면 캔들, 이걸 캔들이라고 그래요. 캔들 개수로 따지면 몇 개예요? 그렇죠. 40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래량은 몇 개일까요? 거래량은 지수 20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지수 20. 그러니까 20일 해놨죠. 20일은 결국에는 몇 개라는 거죠? 20개라는 거죠. 그렇죠. 20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지점에 포인트가 발생했으면 그 뒤로부터 돌아가서 몇 개를 쉬냐면 20개를 쉰다라고 그랬어요. 20개를 쉬어서 그 안에 풍류 캔들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후로부터 며칠이 중요하다. 예, 40개, 즉 며칠, 2달이 되겠죠. 그죠? 2개월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20일은 1개월 되겠고요. 1개월은 캔들이 몇 개? 2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40일은요. 40개가 되겠죠. 그죠? 40일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수를 적어 놓은 거지. 아셨죠? 거기다가 이평을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만 그중에 제일 적합한 것은 바로 종가삼각 42평선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재밌어요. 자, 여기서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 예, 이 자리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쪽 부분, 여기를요, 한번, 예.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요. 제가 좀 살짝 좀 확대를 해서 좀 볼까요? 지금 이쪽 자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양봉의 캔들 3개를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좀 쳐다보시고요. 쳐다보시고,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차트, 지난 차트입니다. 그죠? 지난 차트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면, 그러니까 바닥 저점을 최저점 보니까 7만원대예요. 그죠? 7만원대 사서 14만원대니까 이거 더블이죠. 그죠?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는 뭘 갖는 거예요? 희망이죠. 그죠? 희망. 이거는 희망사항이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요. 여기를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거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몸을 가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느냐 과연 이거는 지금 차트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야 보기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위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캔들의 흐름이라든가 지금 거래량이라든가 그런 위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요쪽에 화면을 그렇죠? 자, 화면을 저쪽 구석 화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랬죠? 한번 열어볼게요. 짠. 예, 그래요. 자, 어떻게? 예,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요. 자, 주식이라는 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주식은? 그렇죠. 주식의 목적은 우리는 돈을 버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기관이나 외인분들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목적에 맞게 구성하는 창조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식은 창조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야, 매일 계속 제가 써가는데요. 창조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창조 활동. 이거는 전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창조, 주식, 천지창조. 그래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자, 화면 가기 전에 깜짝 놀랐죠. 그죠? 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아, 우리 실장님 만들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이쪽이에요. 자, 매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좀 이럴 수는 있어요. 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TV 그 리모컨을 이제 이렇게 좀 돌리다가 딱 보니까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쭈구리 그러고서 이제 계속 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5번째 시간인데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뭐지 궁금한데 그러면요 되돌아가서 봐야 되는데 이데일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거는 1편부터 4편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분을 자꾸 글을 올려요. 거기다 게시판에다가 왜 돈을 받냐 500원이 500원. 주식하면서 1억 2억은 잃는 건 아깝지 않고 그래 500원 내는 게 아까우면 그게 왜 그렇게 살아? 자 여러분 자 보실게요. 여기 이제 기술적 지표 있어요. 기술적 지표 이거 보면은 CS, CB, CB는요 그 시발점이다라고 그죠? 시발점이 되자라고 얘기해서 시발약돼요. 그것도 CB G7, K7, 헌터, 포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어떤 기능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가장 편리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끄집어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끄집어낸 거는 뭘 끄집어냈냐면 바로 이것은 성심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성심 라인.
정성을 다하는 라인이라고 했죠. 성심 라인이에요. 그렇죠? 성심 라인.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을요, 제가 여기를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확대를 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보자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양봉 세 개를 좀 유심히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에 40선에 싹 스치면서 이거는요, 종가삼각 40선입니다. 황금색 선. 그렇죠?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멀리서 달려옵니다. 달려오다가 이게 무슨 라인? 자, 성심 라인이에요. 그죠? 성심 라인인데, 달려오다가 이 가운데, 즉 2분의 1, 캔들의 2분의 1을 탁 갖다가 딱 꽂혀주는 거예요. 여기라고. 그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수렴이라는 거죠. 종가당순 이평선을 가지고 역배열해서, 그죠?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주면서, 그렇죠. 주가가 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몇 달간 흘러가게 되면은 이평선은 당연히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그러는데, 수렴이 그 기간이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렴이란 그 자체 이동평균선을 그냥 몇 가지 선으로 딱 표현을 해서 어떠한 어느 한 캔들에다가 신호를 주자는 겁니다. 어느 한 캔들에다가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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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라고 알려준다라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겠죠. 좀 신기하죠. 그죠? 예, 그래요. 신기하다고는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요. 자, 여러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권 관련 방송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어떤 수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서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죠? 이델리 TV에 저는 이델리 소속의 전문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가운데에 탁, 그죠? 요게 신호를 주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끝난 것이냐? 끝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자, 다음 화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777이라는 것을 여기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777. 아셨죠? 예, 777입니다. 자, 777이 뭐냐? 777이 뭐냐? 자,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했어요. 끝내죠. 자, 볼게요. 이거는 40선이라고 그랬고요. 삼각. 오케이. 그리고요. 얘는요. 성심 라인이라고 했어요. 성심, 그 라인이 성심 라인. 오케이. 그런데 77 이평선이 이게 밑둥지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종가 부분, 그러니까 캔들이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요렇게 떠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으로요.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이 2분의 1에서 1이 들어오든 이쪽으로 들어오든 하여튼 2분의 1 이하에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게 777 이평선이라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개파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가 시작가, 양봉이면 시가잖아요. 시가라고 그래요. 그죠? 시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개파락한 겁니다. 그죠? 예, 평균. 777이라는 평균보다 뚝 떨어져서 시작해서 종가를 형성하는데요. 이만큼 훨씬 더 높게 종가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에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 들어와서 여기를 체크해주고 또 어떤 라인이 여기라고 체크해주고 또 어떤 라인이 이날이라고 체크해주고 또 어떤 라인이 이날이라고 체크해주고 또 어떤 라인이 이날이라고 다 체크해 준다라고 그러면 얘가 범인인 거예요. 얘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다음 날부터 나는 매수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제가 그 위치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야, 차트가 좋아. 자, 어디서 사? 그리고 어디서 팔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왜 물어봐요? 본인이 하시는 거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누구한테 물어보기는. 예? 잘 보세요. 자, 772평선 지금 가져다 놨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같은 맥락인데요. 이번에는 뭘 가져다 놨냐면요. G7이라는 겁니다. G7. 여기에 G7을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성심 라인과 7책 뚫었고의 사입선 위에 걸치면서 요게 2분의 1, 이 지점이 이게 딱 만나게 되면 여기를 우리는 이런 지점을 되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매수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 여기서부터 매수 포인트를 잡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지점에서 어떤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그 위치가 딱 발견이 되면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것을 보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것을 보냐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LG이노텍의 어느 날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에 일진 디스플레이도 그랬지만 뭐 갖다 이렇게 다다다닥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에 어떤 한번 장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주식 디자인 기본적 선택. 그래서 막 빠마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장부예요. 장부. 그래서 기본적 분석, FN가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 분석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한 거 사실,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보시면요. 그분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분들도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려봅니다.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도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는데 이 정도의 상식을 갖고 주식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제가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 회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그렇고요. 지난 2016년 하반기 또 상반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라고 그러죠. 매출액. 자, 매출액이라고 그러죠.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한번 100만 원 너무 많이 보나요? 미안해요. 자, 매출액. 아니 5억 투자해서 이 정도 뭐죠? 자, 매출액 우리가 장부 보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요. 매출액이 100만 원이면 이게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매출 원가가 들어간죠. 매출 원가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매출 원가면 얼마일까요? 그랬더니 누가 20만 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봐요. 그는 장사를 예를 들어 삼겹살집 하면 다 썩은 고기 갖다 파는 거지. 원래는 좀 많이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자영업 하시는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죠? 막 뭐라고 하고 그죠? 뭐 상추가 비쌀 때 계속 상추만 추가해서 먹는 분은 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요. 우리나라 물도 공짜로 주잖아요. 외국가 물 사 먹어야 돼요. 그죠? 물도 공짜로 주지. 예? 삼겹살은 1인분 시켜놓고 막 상추는 막 한 7바구니 같이 먹고 이게 되겠어요? 상추. 자, 그러면 그러지 마. 자, 원가가 많이 들어가요. 실제적으로는. 매출액에. 그런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0만 원. 실제적으로 더 들어가요. 미안해요. 자, 50만 원인데 50만 원을 이걸 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매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총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100에서 50만 원을 뺐으니까 그죠? 예. 100에서 50만 원을 예? 매출액 100만 원에서 매출 원가 50만 원 빼면 매출 총이익. 그래서 이거를 이제 5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뭘 빼냐면 애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하시는 분, 그죠? 월급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매 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판매 관리비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관리비, 이거를 우리가 판관비, 이제 대개 들어가는 게 월급이에요. 비용이죠.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30만 원 들어갔다라고 그러면요. 이걸 빼주는 겁니다. 30만 원이니까. 빼주면 얼마 남냐면 20만 원 남는 거예요. 20만 원. 20만 원 남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영업이익. 그런데 우리는 장부 볼 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30만 원이 아니라 판매 관리비가 70만 원 들었다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부를 봤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라고 그러면 이 회사는 뭘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애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한두 달은 괜찮아요. 그런데 1분기, 2분기 괜찮은데 1년 연속, 2년 연속, 3년 연속, 4년 연속 신라젠 그런 거는 주면 안 돼요. 하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뭐 투자 책임은 본인 책임이라고 하지만 전 참 안타까워요. 이게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영업이익 적자면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되거든요. 정말 많이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사실은 뭐 당기순이익은 또 영업의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제 뽑는 건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아시겠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따구로 장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희망찬 부푼 꿈을 안고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우리 물론 이제 불특정 다수겠지만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로 한 그 A란 B라는 C라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런 식으로 장부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건 사기예요, 사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번 문재인 정부가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정말 깨끗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그 아픈 가슴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꼭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종목들은 단호하게 자르고 그걸로 그냥 부정한 어떤 수익을 얻은 그 대주주들 쫓아가서 그 돈 다 걷어다가 국고 환수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기 도박은 피해자라는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제가 흥분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자, 지금 LG이노텍인데 자, 볼게요. 여기에 복잡해요. 스냅샷 돼 있고요. 사실 재무제표 이 두 가지만 볼 건데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제 주주 현황이라고 써 있어요. 주주 현황 뭐라고 쓰냐면요. LG이노텍의 주주 현황 보면요. 대주주가 LG전자예요. 지분율이 40.79%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10.09%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 아시죠? 우리 저 강제징수하는 거. 국민연금. 그래요. 국민연금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국민연금을 내가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떼잖아요. 그죠? 국민연금을 떼면, 노태우 때 만들어진 건데, 국민연금을 떼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1년인가 2년인가 그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서류 제출하면 내가 그 연금 들었던 걸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내가 새파란 뭐 예를 들어서 28살, 29살인데 내가 65세까지 어떻게 달려. 그죠? 그때는 받았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서 이게 이제 강제징수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회사에 사실 투자할 때는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이것 때문에 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좀 아주 복잡한 또 사건이 좀 연루돼 있긴 합니다만, 좋은 회사겠죠. 그러니까, 좋은 회사겠죠. 10.09 가지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 자사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훈이형, 동영이형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쪽에 주주 구분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최대 주주 40.78 그리고 10% 이상 그렇게 이제 10.0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열어드려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있잖아요. 가지고 계신 종목을 한번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주 구분 현황의 이 주수 지분율을 보니까 몇 퍼센트 잘 들으세요. 20% 이하가 돼 있다. 그러니까 17% 뭐 16% 돼 있다 그러면요. 내일 당장 버리세요. 그 종목 빨리 손절 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20% 이하가 되면 이거 좀 안 좋은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한다. 다시 한번 주주 구분 현황을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게 지분율이 뭐 15%, 14%다. 그러니까 20% 이하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셨죠? 거기다가 뭐 장부는 뻔하죠. 그런 회사가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멀쩡할 일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본주의는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아시죠? 자, 자본주의는 이게
자본주의 꽃이래요. 주식시장이. 이거 꽃 아닙니다. 이거 꽃 아니에요. 이거 양귀비예요. 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매출액인데, 천천히. 자, 이게 다시는 안 해요. 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이제 아셨죠? 매출액, 영업이익. 예. 이게 단위가 억 원이니까, 그죠? 억이니까, 어떻게 해요? 5조 7천억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죠? 2016년에. 그리고 2017년은 에스티메이트 2라고 써 있는 거는 추정치입니다. 그럴 걸이라고 쓴 거죠. 이건 지나가 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영어로 annual 써 있고요. 예, 여기다 좀 빨간 거로 좀 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annual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네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네쿼터는요. 우리가 이제 프로농구 지금 이제 겨울에 한참 프로농구 시즌이잖아요. 프로농구에서 어떻게 해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분기예요. 4분기. 그래요. 그리고 얘는 애뉴얼은요. 년 얘기는 년. 1년 단위. 그러니까 14년 12, 15년 12, 16년 12, 17년 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2, 369, 369, 369, 10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3개월씩 끊어놓은 겁니다. 아셨죠? 예. 이것도 전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영업이익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 5조 7천억이 이제 직전 연도하고 비교하거나 뭐 이렇게 비교했더니 반토막이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이게 무슨 색이냐면요. 이게 지금 검정색이죠. 그죠? 검정색을요. 우리가 흑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면 이게 빨간색이면 이거를 우리가 적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직전 연도 비교해서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 방송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딱 봤더니 검정색이요. 그러면 끝. 예,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흑자만, 그러니까 2년 연속, 3년 연속 빨간색 적자만 아니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선 기초적인 기준과 원칙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거 자체도 무시하고 주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요게 143%라고 돼 있잖아요. 143%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아니, 1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은행의 대출을 얼마 받냐면, 대개 이제 1억짜리 아파트면은 5천을 받든, 7천을 받든,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빚이 얼마냐면, 1억 4,300 있다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이 빚을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140%라는 건. 이해가셨죠? 예. 그러니까 뭘 쓴 거예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사채, 급전 다 쓴 거죠. 자, 그래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경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회사는 달라요. 회사는,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중진국은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얘기하는 그 지수에서 우리는 중진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우리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했습니다만 그 회사만큼은 그래요. 자, 중진국에서는 대개 한 40%까지는 부채를 얻어도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흑자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회사가. 그런데, 우리가 IMF 겪고 나서요, 우리나라가 장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IMF 전에는 난리도 아니었죠. 800%, 1200%, 짝다리 짚고, 야, 사업하는데 내 돈 갖고 해. 네 돈 갖고 하지. 누구 돈 갖고 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도 기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부채 비율은 장부를 봤더니 몇 퍼센트? 150% 이하. 네, 밑에다 쓸게요. 150% 이하여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150% 이하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엄청 싸놓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유보율은 그 공장, 기계, 설비, 관리부 직원의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 볼펜 하나까지가 들어간 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유보율이 많으니까 뭐 애들 월급으로 올려줘라는 둥, 무슨 뭐 배당을 주라는 둥.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런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해먹었었으니까 지금 이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저는 정말 기대스럽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런 일 없겠죠. 그죠? 전 정권에 그랬어요. 자, 볼게요. 여기요. 이거는요, 유보율은 몇 퍼센트냐면 1000% 이상이 돼야 돼요. 아셨죠? 예. 이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보니까 야, 검정색 흑자야. 됐어. 부채비율 150% 이하야. 오케이, 됐어. 그리고 유보율 1000% 이상이야. 그러면 괜찮아요. 자, 이게 뭐 예를 들어 140%가 아니라 한 60%에 이게 뭐 한 800%다.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단지 중요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게 극히 정상적인 회사라는 겁니다. 자, 주목하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요. 자, 화면 넘어갈게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BPS라는 거예요. BPS. 아셨죠? 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봤고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 봤습니다. 그리고 뭐 봤어요? 유보율 봤죠? 그러니까 부채비율은, 자, 영업이익은 까매 빨개, 까매 끝. 자, 부채비율은 150% 이하 끝. 유보율 1000% 이상 끝.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뭐냐면 BPS인데 이 BPS라는 거는 이게 이제 청산가치예요. 청산가치. 청산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LG이노텍이 어느 날 갑자기 나 회사 그만할래. 나 이게 더러워서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왜요? 그랬더니 아우 힘들어 못하겠어. 이러는 거죠. 그죠? 왜? 몰라 하여튼 안 할래. 이런 거요. 그랬을 때 이 회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밀린 거 월급 주고 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잖아요. 내가 그전에 내가 장사를 하다가 그죠? 통닭집 하다가 나 그만할래 그러면 뭐 재료값 밀린 거 주고 애들 월급 주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남는 돈을 응? 이 상장된 회사는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한 주로 나눈 거예요. 한 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눴는데 얘가 2016년 말에 나눴는데 이 청산가치 계산해 본 게 얼마냐면 75,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얼마? 75,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는 뭐래요? 83,000원 이렇게 써 있네요. 그죠? 83,000원 이렇게 될 거래요. 근데 2016년에는 뭐라고 쓰냐면 75,000원, 15년도에는 74,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다음에 밑으로, 자, 이거는요, DPS하고 이제 퍼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자, BPS 여기 보면 PBR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요, 레이쇼. 그러니까 이 청산가치 대비, 야, 지금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어? 이건데 여기까지는 좀 아실 거 없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기억합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아셨죠?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차트 보셨습니까? 아까 LG이노텍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계속 봤잖아요. 아까, 그죠? G7 만나고 성심라인 만났을 때의 가격이 얼마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LG이노텍이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여기가 바닥권이 7만 원대였고, 이 상단이 14만 원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양봉 3개 나오는 두 번째 캔들에 어쩌고저쩌고 신호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는 거죠. 그죠? 기억하시는 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잊어먹지 맙시다.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좀 올릴게요. 자, 좀 올릴게요. 자, 이렇게. 어이구, 다시요.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이거 꼭 보여드려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예,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 보시나요? 밑에 잘리진 않겠죠? 자, 볼게요. 이게 FN 가이드에서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FN 가이드 제공하는데, 잘 보세요. 이것 자체도 정말 주식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FN 가이드에서 다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건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얻어진 게 아니래요. 그 정확성, 완전성 보장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쭉 길게 쓴 거예요. FN 가이드에 제공하는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의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 그러면 더 안 읽어요. 두 번째 칸에 답이 있는데 없으며라고 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다 같이 읽어봐요. 따라서 정부의 오류도 있어요. 미안해요.
정부의 누락도 있어요. 미안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사 책임 없어요 라고 쓴 거예요. 거기다가 or 또는 뭐라 하냐면 우리 회사에 무엇을 자료를 제공하는 주관사가 되겠죠. 그 회사에 대해서도 뭐라고 딴지 걸지 마. 왜? 법적인 책임 지지 않으니까 네가 이거 보고 매매했는데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게 뭡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주식이 그만큼 위험한 거고 어렵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죠?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몇 퍼센트 믿는 거예요? 1%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고 가는데 자 아셨죠? 자 BPS 청산 가치가 75,000원인데 그럼 장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신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신 거예요. 여기에 타겟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딱 보니까 이 자리에 성심 라인 만나고 그렇죠? 40선에 그렇죠? 여러 가지 G7 만나고 K7 만나고 헌터 만나고 포크 만나고 막 여기야 막 너야 얘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얘야? 응. 했을 때 이쪽 현재 가격대를 딱 보면서 아까 봤듯이 재무제표를 딱 들어가서 봤더니 야 뭐요? 응. 매출액은 응. 영업이익은 응. 괜찮어. 그래요. 얼마요? 응. 흑자요. 아니 저 직전년 2016년보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성수당이 그냥 껌에 빨개 껌에 됐어. 부채비율은 150% 이하요. 됐어. 유보율은 1000% 이상이요. 됐어. 청산가치라고 하는 BPS가 얼마니? 예, 지금 현재 75,000원입니다. 지금 얼마야? 예, 가격대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40이니까 2달 후에 주가는 폭등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40을 잠깐 놓은 거고 여기서부터 뒤로 또 돌아가서 풍류 캔들에 대해서 공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아시겠죠?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면 이거를 끝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장부를 살짝 뒤져보는 거죠. 그렇죠? 왜? 내 소중한 돈입니다. 내 소중한 돈, 즉 투자금이라고 그러죠. 투자금을 날리지 않으려면은 내가 사기 전에 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배냐면 이거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BPS 대비 뭐라고요? BPS 대비 2배만 봅시다. 2배. 원래는 2.5배거든요. 2.5배인데 자 빼고 2배만 보는 겁니다. 2배. 그러니까 얘가 74,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14만 원 2배 됐다 그러면 여기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BPS 청산 가치가 1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2만 원까지만 보는 거예요. 25,000원까지도 갈 수는 있으나 25,000원, 5,000원 언저리는 그냥 하지 마세요. 거기가 개인들의 무덤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신호가 들어오면 장부 뒤져봐서 일단 멀쩡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내가 좀 길게 보려면 딱 2배 금액을 딱 적어놓은 거니까 종목이요.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종목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종목이 작아야지. 2-3개 갖고서는 내가 관리하면서 보면서 이거 아직 멀었구먼. 얼마요? 지금 9만 원이요. 좀 더 있어. 이럴 수는 있지만 아니 종목을 막 20개 30개씩 가지고 혼자서 그래는 이게 뭔지 아니 사가지고 막 50% 지금 빠지고 있는데 좋은 종목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종목을 또 사고 있는 거예요. 샀는데 뭐요? 어디 갔어? 보니까 물탕겨. 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봤어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지가 사서 50% 반토막 났는데 누구한테 소소 들었다고 난 이걸 사야 된대. 그럼 사면 어떻게 돼요? 없지 종목이. 네가 들고 있었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어떤 분은 막 100개씩도 들고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예? 예, 이게 무슨 이게 뭐 행스터입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죠? 이해 가셨죠? 오늘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만 하셔도 딱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이 자리였으니까 장부를 딱 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러면 여기까지 딱 2배만 가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주식 알고 보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매도잖아요. 매도. 그죠? 매도. 자, 매수를 했으니까 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팔 거냐는 거예요. 이제 자,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팔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거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은 뭐예요? 이거는 음봉의 라인이죠. 음봉의 라인.
자, 지난 시간에 사회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죠?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들, 아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라인 Y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식은 여기 있고요. 이거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 그러니까 이 라인 1부터 5 라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의 개별 종목마다 특별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라인이 있으니까 그 라인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시간이 다 돼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자리가 이 자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신 라인 만나고 G7 만나고 K7 만나고 뭐 만났던 그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직전 여기서 아까 BPS 보니까 그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7만 원대. 그럼 따블이면 14만 원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직전 고점 이 파란색 선 이 띠가 돼 있는 이 자리가 14만 원대잖아요.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18만 원까지는 가지만 얘는 하지 마요. 아니 생각해봐. 얘가 이쁘지 왜 여기서 도냐고요. 여기는 나이트클럽이요. 후루링.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는 거요. 왜 지옥을 맛봐요. 예? 저도 젊었을 때 가봤겠죠. 그죠? 나이트클럽에 후루링 가면 밤새 막 번쩍번쩍 하면서 막 뛰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지옥이 저렇구나. 뜨거워서 빨딱빨딱 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나이트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주식할 때 항상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자리가 매도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7만 원대 사서 14만 원대 팔면은 더블 수익이니까 여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버리는 겁니다. 물론, 추정치가 에스티메이트가 아까 그 가격이 좀 훨씬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 벌써 또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이요, 이데일리 온에서요,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예,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요, 대전에서 올라오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한 2시간가량 여러분들과 함께, 예, 무료 강연의 선착순 10명 제 사무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청은 밑에 자막에 나가는 대로 이데일리 온에다가 신청 선착순 10분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요, 남은 시간 또 여러분들 또 좋은 또 오후 또 고운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